도시락 하나로 뒤집은 그가 남긴 역사. 1장. 1908년 충청남도 예산의 작은 마을. 해가 떨어지면 별빛만이 들판을 비추던 시절, 21살 청년 윤봉길은 호미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검게 갈라진 손, 땀에 젖은 삼배적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농부의 아버지가 된 그의 어깨는 이미 무겁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아내 배명숙이 부엌에서 부릅니다. 그녀의 배는 불러 있습니다. 둘째가 곧 태어날 것입니다. 봉길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갑니다. 마루에 앉아 밥상을 받지만 숟가락을 들기 전 그는 잠시 멈춥니다. 명수가, 우리 아이들 이름을 뭐라 지을까? 아내가 미소 짓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봉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담과중, 못과 연못. 우리는 가난하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맑고 깊게 자라길. 밤이 깊어갑니다. 아내와 아들이 잠든 사이 봉길은 호롱불 아래 앉습니다. 손에 든 것은 낡은 종이 한 장. 그는 붓을 들어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갑니다. 청년이여, 독립을 꿈꾸라. 배우지 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마당 너머로 일본 순사의 인기척이 들립니다. 봉길은 재빨리 종이를 접어 벽장 깊숙이 숨깁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쓰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명숙이 벽장을 정리하다 그 종이를 발견합니다. 펼쳐 읽는 그녀의 손이 떨립니다. 당신, 이게 무슨... 봉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칩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습니다. 대신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길의 손에 쥐어줍니다. 당신이 써야 할 글이면 끝까지 쓰세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봉길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봅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그리고 봉길은 다짐합니다. 아들의 이름에, 아내의 믿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듯 그의 결심도 그렇게 단단해져 갑니다. 2장. 1930년 일본의 감시는 더욱 가혹해집니다. 봉길이 만든 야학은 강제로 문을 닫았고 그의 집 앞엔 순사가 배치됩니다. 더 이상 이곳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봉길은 마침내 결심합니다. 상하이로 가야 합니다. 임시정부가 있는 곳, 진짜 싸움이 벌어지는 곳으로. 떠나는 밤, 봉길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윤왕은 아들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가려무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봉길은 압니다.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어깨를 한번 툭 칩니다. 돌아올 필요 없다. 내 길을 가거라. 봉길은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의 눈빛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명숙은 작은 보따리를 내밉니다. 안에는 깊고 기운 옷가지와 마른 나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밖에 못 챙겨줘서. 봉길이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고맙소. 아이들 잘 부탁하오. 명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울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녀도 압니다. 이것이 마지막 작별일지 모른다는 것을.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걸어서 봉길은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낯선 거리, 낯선 말들. 그는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갑니다. 좁고 허름한 건물.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태극기를 봅니다. 당당하게 숨기지 않고 걸린 태극기를. 그의 가슴이 뜁니다. 김구 선생이 그를 맞습니다.
백범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따뜻합니다. 이름이 윤봉길입니다. 나이는 28입니다. 김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점구만. 여기 온 이유는? 봉길이 똑바로 답합니다. 싸우러 왔습니다. 그 방 안에는 이봉창, 안공근, 유상근, 엄황섭 같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모두 가난하고 모두 결연합니다. 밤이 깊어 봉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방에 앉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그는 붓을 적셔 천천히 씁니다. 장부가 세상에 나서 한 일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것이 어찌 장부이겠는가. 글씨가 번집니다. 손이 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씁니다. 다 쓴 뒤 그 종이를 접어 품에 넣습니다. 그리고 김구의 방문 앞에 섭니다. 문고리를 잡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들어오시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봉길은 문고리를 돌립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3장 1932년 초 임시정부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자금은 바닥났고 동지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조선의 독립을 잊었습니다. 김구는 밤마다 고민합니다. 말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힘으로도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은 결정적 한방입니다. 세상이 잊을 수 없는 조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한방. 천장절입니다. 안공근이 신문을 펼쳐 보입니다. 4월 29일 홍구공원에서 일왕의 생일 기념식이 열립니다. 시라카와 대장, 우에다 중장, 가와바타, 거류민단장까지 모두 모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하지만 어떻게? 폭탄은 있습니다. 중국 지하 조직의 도움으로 구했습니다. 문제는 검문입니다. 일본군은 철저합니다. 모든 가방을 뒤지고 모든 사람을 의심합니다. 들키지 않으려면 김구가 생각에 잠깁니다. 일상적인 것으로 위장해야 합니다. 유상근이 말합니다. 물통과 도시락은 어떻습니까? 봄 소풍을 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들입니다. 봉길이 고개를 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를 봅니다. 김구가 묻습니다. 윤동지, 자네는?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봉길이 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살아서 남길 것은 이미 남겼습니다. 이제는 죽어서 남길 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방 안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김구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윤동지, 자네는 자네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네. 자네 부모도 죽이고 자네 아내도 죽이고 자네 자식들도 죽이는 거네. 봉길이 고개를 숙입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하겠나? 그럼에도 해야 합니다. 제가 죽어야 그들이 삽니다. 폭탄 제작이 시작됩니다. 2개의 폭탄. 하나는 물통 안에, 하나는 도시락 안에. 중국인 기술자가 신중하게 조립합니다. 시간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던지는 즉시 터뜨릴 수 있게 신관을 짧게 조정하겠습니다. 봉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열립니다. 혹시라도 살아서 돌아올 방법이 있다면. 엄황섭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봉길이 미소 짓습니다. 없습니다. 살아 돌아올 거면 못 갑니다. 그날 밤 김구가 봉길에게 물통과 도시락을 건넵니다. 차갑고 묵직합니다. 봉길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입니다. 그는 이미 다른 세계에 가 있습니다. 4장 1932년 4월 29일 아침 상하이의 하늘은 맑습니다. 홍구공원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빕니다. 일본인 거류민들은
기쁜 얼굴로 도시락을 들고 갑니다. 오늘은 천장절, 일왕의 생일입니다. 봉길도 그들 속에 섞여 걷습니다. 중국인처럼 보이는 헐렁한 두루마기. 손에는 물통과 도시락.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뜁니다. 공원 입구에 검문소가 보입니다. 일본 헌병들이 사람들의 짐을 확인합니다. 줄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봉길의 차례가 옵니다. 짐 좀 보자. 헌병이 손을 내밉니다. 봉길은 물통을 내밉니다. 헌병이 흔들어 봅니다. 찰랑거리는 소리. 뭐야, 물이네. 도시락도 확인합니다. 뚜껑을 살짝 엽니다. 밥과 반찬이 보입니다. 좋아, 들어가. 봉길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공원 안은 인파로 가득합니다. 단상에는 일장기가 펄럭입니다. 군악대가 행진곡을 연주합니다. 시라카와 대장, 우에다 중장, 노무라, 공사, 가와바타 단장이 단상에 앉아 있습니다. 일본군의 핵심들입니다. 봉길은 천천히 단상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너무 빨리 가면 의심받습니다.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시기 시작됩니다. 국가 제창, 만세 삼창. 봉길은 조용히 물통을 엽니다. 안에서 폭탄을 꺼냅니다. 차갑고 무겁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풍경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예산의 들판, 아버지의 등, 명숙의 미소, 담의 작은 손, 중의 울음소리, 대한독립 만세. 봉길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눈을 뜹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단상을 향해 걷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봅니다. 이상하다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봉길은 물통 폭탄을 단상을 향해 던집니다.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도시락 폭탄을 꺼냅니다. 한 번 더 던집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폭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단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시라카와의 눈이 커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폭발합니다. 굉음, 불꽃, 연기, 비명, 단상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봉길은 서 있습니다. 연기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봅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천조각, 태극의 파란색과 빨간색.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헌병들이 달려옵니다. 봉길을 덮칩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팔이 뒤로 꺾입니다. 땅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끝까지 하늘을 향합니다. 5장. 일본군 헌병대 지하 신문실. 차갑고 어둡습니다. 윤봉길은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그의 등은 꼿꼿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일본군 장교가 들어옵니다. 계급장은 중좌. 이름은 다나카. 그는 조선어를 할 줄 압니다. 이름. 봉길이 답하지 않습니다. 헌병이 뺨을 칩니다. 다나카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기다려라. 그는 봉길 앞에 앉습니다. 너는 누구 지시를 받았나? 봉길이 고개를 듭니다. 지시는 없습니다. 제 뜻입니다. 다나카가 코웃음 칩니다. 혼자서? 폭탄을 어디서 구했지?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신문은 밤새 계속됩니다. 하지만 봉길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다른 동지들의 이름도, 임시정부의 위치도, 중국 협력자들도, 아무것도. 다나카는 점점 화가 납니다. 너 같은 테러범을 우리는 인간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 헌병이 다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때 위층에서 전갈이 옵니다. 시라카와 대장이 사망했다는 소식. 다나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방 안이 조용해집니다.
헌병들도 숨을 죽입니다. 다나카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봉길을 내려다봅니다. 너는 대장을 죽였다. 봉길이 답합니다. 장군을 죽인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다나카가 웃습니다. 차가운 웃음입니다. 전쟁? 너희는 군대도 없지 않나? 없어도 싸웁니다. 그것이 의병입니다. 다나카가 봉길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헌병들에게 명령합니다. 나가 있어라. 내가 따로 신문하겠다. 헌병들이 나갑니다. 둘만 남습니다. 다나카가 담배를 꺼냅니다. 하나를 피우고 하나를 봉길에게 건넵니다. 봉길이 거절합니다. 안 피웁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너는 군인인가? 군인입니다. 계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군인입니다. 다나카가 의자를 끌어다 앉습니다. 나도 군인이다. 그래서 묻겠다. 너는 왜 그랬나? 진짜 이유를. 봉길이 잠시 생각합니다. 제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제 언어가 금지됐습니다. 제 아이들은 제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다나카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이 전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쟁을 했습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다나카가 일어납니다. 너는 재판을 받을 것이다. 결과는 정해져 있다. 봉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압니다. 다나카가 문을 향해 걷다가 멈춥니다. 뒤돌아봅니다. 만약 다른 세상이었다면 우리는 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봉길이 미소 짓습니다. 그 세상이 올 겁니다. 제가 죽은 뒤에. 다나카가 아무 말하지 않고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봉길은 다시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6장. 며칠 뒤 봉길에게 종이와 붓이 주어집니다. 다나카의 배려입니다. 마지막 편지를 쓰도록 하라는 명령. 봉길은 좁은 감방에 앉아 천천히 붓을 듭니다. 첫 번째 편지. 아들 담에게. 담아, 아버지는 네가 태어난 날을 기억한다. 작고 따뜻했던 내 손을. 아버지가 너를 안았을 때 너는 울지 않았다. 그저 나를 보고 웃었다. 그날 나는 다짐했다.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담아, 아버지는 지금 멀리 있다. 아주 멀리.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아버지는 너를 위해 떠났고 너를 위해 싸웠다. 네가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담아, 크거라. 바르게. 그리고 기억해라. 내 이름은 못이다. 맑은 못. 세상이 흐려도 너는 맑아야 한다. 두 번째 편지. 아들 중에게. 중아, 너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너무 어렸으니까. 하지만 괜찮다. 아버지도 너를 충분히 보지 못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한이다. 중아, 내 이름은 못이다. 깊은 못. 가볍게 살지 마라. 무겁게, 깊게 살아라. 그래야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없어도 어머니를 잘 모셔라. 형을 잘 따르고 나라를 사랑해라. 그것이 아버지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다. 세 번째 편지. 아내 명숙에게. 봉길의 손이 떨립니다. 명숙, 당신에게 미안하오.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소. 가난하게 살게 했고 외롭게 두고 떠났소.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소.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오. 내가 왜 이 길을 갔는지. 당신은 강한 사람이오. 아이들을 잘 키울 것이오. 내가 없어도 당신은 할 수 있어. 명숙, 재간은 하지 마시오.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나 하나면 충분하오. 오래 살고 건강하시오. 그리고 가끔씩만 나를 생각해 주시오. 미안하고 고맙소. 네 번째 편지.
김구 선생에게. 백범 선생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최선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10명, 100명 생긴다면 조선은 반드시 독립할 것입니다. 부디 젊은이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죽음을 두려워 말라고. 의로운 죽음은 살보다 값지다고. 선생님, 저는 먼저 갑니다. 뒤는 부탁드립니다. 봉길이 붓을 놓습니다. 편지를 접습니다. 간수를 부릅니다. 다나카가 옵니다. 봉길이 편지를 건넵니다. 부탁합니다. 꼭 전해주십시오. 다나카가 편지를 받습니다. 그의 손도 떨립니다. 약속하지. 그는 편지를 군복 안쪽 깊이 숨깁니다. 이건 반드시 전달하겠다. 봉길이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나카가 돌아서 나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멈춰 섭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흐릅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닦아냅니다. 군인은 울면 안 됩니다. 설령적이 옳다 해도. 7장 1932년 5월 상하이 일본 영사관 임시 군법회의. 좁고 답답한 공간입니다. 재판관 3명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봉길은 피고석에 섭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방청석에는 일본인 기자들과 헌병들, 그리고 몰래 숨어든 중국인 몇 명. 그들의 눈빛은 동정과 존경으로 가득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읽습니다. 피고 윤봉길. 1932년 4월 29일 홍구공원에서 폭발물을 투척하여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 등을 살해한 혐의. 피고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봉길이 똑바로 답합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재판장이 다시 묻습니다. 공범은 누구인가? 없습니다. 저 혼자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입니다. 관선 변호인이 일어납니다. 형식적인 변호입니다. 피고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일시적 관계에. 봉길이 고개를 돌립니다. 저런 변호는 필요 없습니다. 재판장이 손을 듭니다. 피고, 최후 진술이 있는가? 봉길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방안이 조용해집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저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조국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제 민족이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테러범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입니다. 조국을 지키는 의병입니다. 침략이 있으면 저항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은 동양의 평화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침략으로 얻은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의 자유를 누릴 때 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방청석 뒤편 중국인 청년 하나가 주먹을 쥡니다. 눈물을 참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립니다. 피고는 군형법 위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한다. 집행일은 추후 통보한다. 봉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담담합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결과입니다. 봉길이 끌려나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창문 밖으로 상하이의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이 흐립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봉길이 멈춰 섭니다. 헌병임입니다. 하지만 봉길은 한참을 그 비를 바라봅니다. 조선에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을까요? 예산의 들판에도, 아버지의 마당에도, 명숙이 서 있을 마루에도. 그는 눈을 감습니다. 빗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감방으로. 마지막 시간이 흘러가는 곳으로. 8장. 1932년 12월 19일 새벽. 가나자와 형무소. 차갑고 어두운 복도를 다나카가 걷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길의 편지가 있습니다. 오늘이 집행일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봉길을 보러 갑니다. 감방 문이 열립니다. 봉길이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등이 꼿꼿합니다. 윤씨. 다나카가 부릅니다. 봉길이 고개를 듭니다. 시간이 됐나요?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편지는 꼭 전하겠습니다. 봉길이 미소 짓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다나카가 눈을 감습니다. 나는 단지 군인일 뿐입니다. 봉길이 일어섭니다. 군인이면 충분합니다. 명예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두 사람이 마주 섭니다. 봉길이 손을 내밉니다. 우리 적이 아닌 세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다나카가 그 손을 잡습니다. 길게, 반드시. 손을 놓습니다. 봉길이 먼저 걷습니다. 다나카가 뒤따릅니다. 형장으로 가는 길. 좁고 길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봉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장에 도착합니다. 나무 기둥이 서 있습니다. 군인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집행관이 기다립니다. 봉길이 기둥 앞에 섭니다. 뒤로 손이 묶입니다. 눈가리개를 하려 하자 봉길이 말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집행관이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지막 말이 허락됩니다. 봉길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대한독립 만세.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깁니다. 총구가 그를 향합니다. 다나카가 눈을 감습니다. 명령이 떨어집니다. 총성이 울립니다. 윤봉길이 쓰러집니다. 25살의 봄. 그렇게 짧고 뜨거운 생이 끝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장제스는 말했습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한 조선 청년이 해냈다. 임시정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자금이 모였습니다. 봉길의 의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꺼질 듯 꺼지지 않고 결국 타오르는. 다나카는 편지를 전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조선으로. 김구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명숙은 편지를 읽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담과 중은 아버지의 글씨를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세월이 흐릅니다. 1945년 조선은 해방됩니다. 봉길의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예산의 땅에 묻힙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절을 합니다. 울고 웃습니다. 자유가 왔다고. 당신 덕분이라고. 지금도 예산의 들판에는 봄이 옵니다. 아이들이 뜁니다. 물을 길어오고 도시락을 나눠 먹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 물통과 도시락이 한때 무엇을 담았는지.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의 작은 점심이 우리의 큰 내일이 되었다는 것을. 윤봉길. 그 이름을, 그 결심을, 그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